안녕하세요. 박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인 계리사, 액추어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 중에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액추얼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예전에 이런 액추얼이 부분들을 한 20년 전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이 액추얼이라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 액추얼이라고 하는 직업이 상당히 그 좋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SOA나 그런 각종 특히 미국이나 그 유럽 쪽에서는 이 액추얼이라는 직업이 그 다루는 분야도 상당히 고급적인 재무 지식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그 회사에서의 그 샐러리라든지 그런 베네핏도 상당히 좋은 직업이라고 해서 좋은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부분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최근에 와서는 약간의 변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전히 좋은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렇게 액추어리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추어리라는 부분이 한국 보험계리사회나 국내 보험계리사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험회사에 관련된 그리고 보험업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보험계리사회에서도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계상의 적정성 등 그리고 위험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계산하거나 평가하는 업무를 계리라고 보고 그리고 이름 자체에서도 보험계리사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되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험에 특화돼서 된 직업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법 시행 규칙 같은 부분도 결국은 보험회사에 관련된 그 결산 또는 상품 프라이싱 이런 부분들이 주된 업무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향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 기회가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액추어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국 계리사회를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 SOA Society of Actuaries입니다. 여기에서는 액추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소개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제가 그 오른쪽에 있는 영문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부분입니다만 계리사는 복잡한 재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소통하고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요 단어를 한번 보면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수학이나 통계, 그리고 비즈니스, 즉 경영이나 경제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재무에 중점을 둔 기업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보험회사 부분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고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계리사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러한 설명과는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어떤지 영국의 액추어리 계리사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What is an actuary라고 하는 그 영국 계리사회에서 그 제시한 문구를 한번 제가 왼쪽에 그 국문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보시면 문제 해결사이자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단지 그 안에는 물론 여기 수학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학이든 통계학이든 컴퓨터 사이언스든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미래의 확률과 위험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도 비즈니스와 고객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예측한다. 그리고 그 아래서도 보시면
기업과 정부는 그죠? 미래를 모델링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계리사에게 점점 더 많은 걸 의존한다. 여기 어디를 찾아봐도 저희들이 그 보험 산업에 이렇게 특적화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액추얼이라는 영역이 보험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 산업도 어떤 전체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부분이 그를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금이라든지 보험계 부채라든지 또는 프라이싱 그런 문제 단어를 쓴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그런 것에 대한 경영적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표현이 써 있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그러한 표현은 없는 거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추어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있어서도 보시면 당연히 수학적, 분석적 의사소통 그리고 관리 능력 역시 이런 부분들도 보면 단순히 수학적이고 통계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서 또는 관련된 기업 내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이를 또 관리하고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 액추어리에 대한 그 소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역시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적응력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이런 액추얼의 경우에도 디지털 시대의 성공이 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한 국가만 제가 더 찾아봤습니다. 그 캐나다의 계리사 회의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보시면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수학, 통계, 데이터 분석,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을 활용을 해서 여기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물론 당연히 전문가적 긴 그 책임 하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캐나다 계리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더욱더 명시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과 조직 뭐 기업 같은 부분이죠. 이 자신 있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서비스와 조언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 밑에서도 보시면 공익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계리사의 영역이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 책임이라든지 공익에 기여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역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이 계리사회, 캐나다 계리사회도 보시면 미래를 모델링하는, 즉 미래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꼭 미국이라든지 영국, 캐나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더라고 해도 저는 이 영상을 마련하면서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그러한 3개국에 대한 그 생각이 없다라고 해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액추어리가 다루는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단순히 과거뿐만 아니라 특히 액추어리가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다른 영역의 전문가, 회계사가 됐든 아니면 또 CFA가 됐든 또는 외국에는 다양한 많은 그또 예를 들어 CF 그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파이낸스가 됐든 경영 관련된 부분이 됐든 또는 요즘은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액추얼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과거부터 다른 전문 영역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 학문도 발전을 했고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도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부분은 미래를 다른 전문 분야 보다 먼저 미래를 예측을 해보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타임, 시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확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물론 다른 전문 예를 들어 그 회계사가 됐든 중개사가 됐든 어떤 CFA가 됐든 또는 CMA가 됐든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든지 가게 또는 정부에 돈에 대한 즉 파이낸셜 임팩트 저는 뭐 그걸 하나의 상징적으로 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 머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즉 정량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화폐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정량화를 해왔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계리사의 영역은 그 전문 핵심 분야는 타임, 시간축,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리고 머니 이 세 가지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비춰 봤을 때 그래서 계리사 시험도 뭐 외국이 됐든 국내 계리사 시험도 결국은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 두 번째는 probability,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oney입니다. 그래서 그 계리사 시험 안에서도 보면 각종 그의 보험 수학 수리가 됐든 아니면 그게 리스크 관리가 됐든 어떠한 분야가 됐든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회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즉 IFRS 17과 같은 회계가 됐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프라이싱이 됐든 또는 부채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됐든 이 경우는 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가 반영되는 이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하는 부분 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사건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물론 대표적으로 보험에서는 사망이나 생존 또는 질병의 발병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확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각각의 서비스나 상품에 따라 보험 산업이면 보험 상품 그죠? 또는 예를 들어 자산 측면에서 보면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자나 만기 금액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캐시플로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세 가지 기본 요소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액추어리 부분에서 나오는 모든 밸류에이션과 프라이싱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험에서도 보시면 항상 보면 이 타임 축에서 그렇죠? 이 시간의 이 계리사 영역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이 타임 허라이즌에서 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그 프라이싱 같은 경우도 판매하기 전에 즉 최초 시점에서의 어떤 그 가정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프라이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기업의 M&A나 다른 보험 계약의 부채나 뭐가 됐든 시간이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부터 이 뒤로 가면서 물론 회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최초 측정, 후속 측정이란 용어도 씁니다만 이렇게 타임 허라이즌에서 이렇게 타임이 진행되면서 내가 있는 어떤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2023년 말 또는 2024년 말 그런 시점별로 과거와 미래에 발생했던 사건 또는 이벤트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기본적인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라고 해도 IFRS 17 그리고 킥스, 위험관리 등에 대한 모든 그 업무가 이 세 가지 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각종 경영 정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액추어리들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보험에 특화됐다라고 보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만 제가 왜 앞부분에 영국이든 미국이든 캐나다 사례를 말씀을 드렸냐면 그 나라의 계리사들도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에 비해서는 좀 더 이러한 그 계리의 영역이 단순히 보험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보다는 좀 더 사회적으로 일찍 인식을 하시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계리사 부분에 대한 그런 이해 기초적인 이해 그다음에 이 액추어리의 그거에 따라서 이 계리사 시험에서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타임, 프로버빌리티, 머니, 캐시플로우라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 매짐을 통해서 물론 향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최근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얘기를 해보고 있는 이런 AI 시대에 그죠? AI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저는 생각을 해보면 계리는 물론 오래된 제 생각입니다만 더 이상 계리사만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위의 다른 전문가들도 계리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본인의 전문 분야를 발전시키시면 더욱더 그 전문가의 지평, 범위가 더 넓어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실제적으로 제 인생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계리사분들도 더 이상 보험 산업에만 그 초점을 두고 오직 보험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됐든 그리고 향후 이 AI 시대에서 중요한 경영 쪽에서의 가장 중요한 토픽은 저는 미래에 대한 예측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됐든 머신러닝이 됐든 그 영역 안에서도 결국은 중요한 영역이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회귀를 통한 즉 리그레이션 개념을 통한 미래에 대한 예측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계리 안에 속해 있든 즉 타임, 프로버빌리티 그리고 저희 그 캐시플로우 이런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그 접근하는 방식은 AI라든지 머신러닝과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풍성한 그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리사에 관심이 있든 없든 저는 그 부분을 떠나서 이 액추얼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분 그리고 계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꼭 같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 주관적인 의견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로도 그 관련된 좋은 또 재미난 주제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